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수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리된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겁니다. 사업 설계도 하고 거기서 나온 막대한 돈 중에 일부 약 428억 원, 428억 원입니다. 428억 원을 이재명 측 몫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거의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게 최소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공소장이 공개된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이 단편적으로 보도한 것에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추가 공소장을 제공함으로써 국회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과 전모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김만배의 제안을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수사 결과가 김만배, 유동규 등의 추가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만배로부터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측근인 정진상을 통해 직접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이겁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유동규 등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추가 공소장에서 그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총 57쪽에 이르는 김만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2014년 6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에 유동규 당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이때부터 뇌물이 성립됩니다. 대가로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이미 준 돈 말고도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시했으며 유동규는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제안하고 유동규가 받고 유동규가 그 제안을 측근인 정진상에게 전하면은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 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이 대표 쪽으로 쭉 그 의사가 전달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 2015년 2월에서 4월 사이 김만배는 동업자인 남욱, 정형학 등을 여러 차례 만나서 자신이 이 시장 측과 직접 만나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분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당시에 남욱은 지분 25%, 정영학은 16%, 그리고 내 지분은 49%인데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당시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들의 지분협의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김만배의 주장, 즉 자신의 지분의 반은 이재명 측 몫으로 떼어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4월 민간업자들 간의 지분 분배율을 정한 김 씨는 유동규 씨에게 재차 이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은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재명을 설날이 끝나면은 부르게 돼 있다. 이재명이 불려갔을 때 아마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이 들 것이고,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이 확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의 절반인 24.5%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즉 요 세 사람이 이재명 측입니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통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결론이 4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이재명 측 뇌물이 428억 원이다 하는 걸 확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28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거 달러로 환산하면 약 4천만 달러입니다. 아니, 이거 한 건으로, 이 말고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이 한 건으로 428억 원을 챙긴다?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의, 어떻게 보면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4월 이재명 시장이 유동규 씨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알아서 하라고 했고,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하여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은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부패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재명 씨는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은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하고 대장동 개발을 묶어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하는 민간업자들이 1공단을 공원화하는 돈을 내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그게 몇천억이 되든지 다 차지하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흔히 확정이익을 배분하는 거죠. 확정이익이라고 그러면은 1공단 공원화에 들어가는 돈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이겁니다. 다 먹으라. 그러니까 추가 수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폭리를 보고 그만큼 성남시에 피해를 주었다는 게 업무상 배임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 6월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직후에 성남시로부터 전면 공원화는 과다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로를 모색하다가 민간업자들과 결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선거 공약을 하면은 이게 부패 구조로 변질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전면 공론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자 민간업자에게 1공단 공론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얽히게 된 것이 결국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시를 내린 과정이 또 여러 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이행을 감독하고 했다는 겁니다. 가령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이재명 시장이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도 이재명 측과의 약속을 적극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10월 정영학 씨가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설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유동규는 이를 이 시장과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이재명 시장 이름이 144번이나 나옵니다. 지시했다는 표현, 승인했다는 표현은 10여 차례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또는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기소는 확정인데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편 어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민용 이 사람이 실무 핵심입니다. 전 성남 도계공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확정 이익만 가져가기로 한 사업 구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설계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무처럼 담당했던 사람의 결정적 증언이죠. 정민용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확정 이익을 설계했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유동규 씨한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확정 이익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일정한 이미 미리 결정된 액수만 성남시 측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그게 뭐 얼마나가 되든지 당신들을 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폭리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선 이상의 수익이 오면은 그것을 환수하는 조항을 두어야 되는데 추가 수익 환수 조항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재명이 업자들을 도와주고 업자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428억 원을 이재명 측 몫으로 남겨놓았다 하는 구조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김만배 측 변호인이 당시 공사 측에서 성남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을 환수하고 민간업자에게 1,26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 이익이 이렇게 적으면 공모가 흥행되겠느냐고 언급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민용 씨가 예,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확정 이익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들었고 유동규한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듯이 유동규로부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씨는 또 유동규 씨가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시장이 하셨고 천재 같지 않느냐고 하면서 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정 씨가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확정 이익 설계 외에도 이 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정황,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초과 이익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하지 않고 다 민간업자들을 먹도록 해놓고 그 중에 428억 원을 챙겼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업자들 요구대로 대장동과의 성남 1공단 사업을 분리하기로 한 정황, 대장동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해가지고 김만배 씨가 만든 화천대유가 참여하도록 한 정황 등을 확보했으며 이는 이 시장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이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하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또 하나는 제3자 뇌물죄, 이 두 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도합 한 20시간 정도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재명 시장은 아마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대장동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막이 내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로 그게 총선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될지, 이게 역사적인 지금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